오늘은 니오존 판테놀 세럼 50분께서 먼저 써보시고 남겨주신 후기를 낱낱이 살펴볼 건데요. 장점과 단점 모두 놓치지 않고 다 하나하나 살펴드릴 거고, 오늘 보시게 될 후기는요, 피부 타입별로 3가지로 나눠서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제가 5분 정도의 민감하고 홍조가 있는 피부가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떻게 개선됐는지에 대한 걸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그룹은 트러블이 있는 피부입니다. 그래서 좁쌀 여드름이 좀 심하거나 여드름이 좀 심한 분들께서 속건조를 해결하고 니오존 판테놀 세럼을 썼을 때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한 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속건조가 심한 분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총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어떻게 비포 앤 애프터가 변경이 됐고 어떻게 효과를 받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단점으로 꼽아주신 것들, 또 안 맞으신 분들은 왜 안 맞았는지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30대 나나님인데요. 이분께서는 주사 피부염을 좀 앓고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받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민감하고 트러블 드문드문 올라오신대요. 그리고 피부 장벽이 무너진 피부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사진상으로 개선된 게 육안으로 보이죠. 이분께서 말씀 주신 것은 레티놀 사용을 전혀 못할 정도로 무너진 상태였는데요. 피부 컨디션을 니오존 판테놀 쓰시고 굉장히 많이 회복하셨다고 해요. 오전에 판테놀 세럼 추가해서 스킨케어 하니까 그 메이크업 했을 때 자연스러운 윤기랑 광채가 나서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 맨 얼굴로 거울 보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시대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모든 항목에서 5점을 주셨고, 이분은 니오존 판테놀 세럼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다 잘 기능해서 피부의 개선점을 다 메꿔주고 채워주면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양양퍼츠님인데요. 주사 피부염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자, 보면요, 긴 말 필요 없이 사진을 통해서 비포 앤 애프터로 증명 가능해요. 주사 피부염이 심해서 외출도 못할 정도로 검붉은 아주 얇은 피부였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피부 장벽을 좀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제품에 당첨이 돼서 도전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이 후기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화장품 하나가 누군가의 피부의 인생을 정말 바꿔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제품이 잘 맞아서 효과를 보셨다는 것,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화장품을 만들고 화장품을 보여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피부가 많이 민감해져 있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 에도 홈케어로서 화장품을 잘 선택하시면 이렇게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분은 40대고 노화가 진행된 건성 피부시래요. 홍조가 좀 있으셔가지고 365일 얼굴만 토마토처럼 붉었던 그런 피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피부 때문에 그 안면 홍조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라고 해요. 이분께서는 정말 많은 제품을 사용을 여러 가지를 해보셨습니다. 근데 니오존 판테놀 세럼 바른 지 3주 만에 붉음증이 잡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를 봐도 피부 결도 좀 맑아졌고 뭔가 이렇게 보였던 그런 트러블들도 많이 잠재워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이분께서는 레이어랩 폼클렌저도 쓰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세안하고 나서 거울 보는 게 너무 즐겁고요. 니오존 판테놀 세럼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과 저녁으로 발랐더니 얼굴에 붉은기가 사라졌고 안색 빛이 밝아졌습니다. 저처럼 만성적인 안면 홍조 갖고 계신 분들이 레이어랩 니오존 판테놀 세럼과 인연이 닿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레이어랩 세럼은요, 열에 의해서 손상된 피부 진정 효과라고 해서 임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2가지 사례를 보시면 열에 의해서 손상이 돼서 이렇게 벌겋게 된 피부가 제품을 도포했을 때 얼마나 개선되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대조군 대비해서 698% 개선된 것을 보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뭔가 피부에 있어서 붉음증이 좀 심한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어떻게 해도 개선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제품으로 시도를 했을 때 나한테 잘 들어서 점점 더 개선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 안에서 나와 또 잘 맞는 성분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배워가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분은 한미애 님이고요. 20대십니다. 그리고 건성이고 여드름성 피부래요. 지금 이렇게 사진상으로만 봐도 붉어 보이기는 하죠. 그리고 민감하시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피부 고민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품을 하루도 안 빠지고 사용을 하셨대요. 세안 후에 화장품을 바르면 더 빨개지는 얼굴이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레이어 세럼은 빨개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제가 이 세럼은 장벽이 많이 훼손된 피부도 써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따갑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심하게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할 때는 물만 닿아도 사실 따가운 상황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좀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 장벽이 무너졌고 혹은 시술을 아주 심하게 받았다 라고 했을 때 뭔가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벽 세럼이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효능감이 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20일간 꾸준히 사용해본 결과 더 사용할 의향이 있고요. 세럼을 사용한 후에 비타민이나 선크림을 발랐을 때 느껴지던 따가움이 많이 줄었습니다. 세럼을 제외한 다른 화장품은 원래 사용하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 세럼을 사용한 후에 장벽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럼에서 저는 딱히 단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분께서도 제품이 잘 맞은 분이고 개선된 거를 보게 돼서 저 역시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라부부님이고요. 이분은 비포 앤 애프터 딱 봐도 개선됐구나 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분은 민감함이 심해서 약도 드시는 상태였는데 중단하고 테스트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피부 상태가 워낙 홍조가 심해서 이 부분이 좀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주 전후를 비교해서 사진을 보니 개선이 되어서 좋다라는 말씀 주셨고 너무 만족스럽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럼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지금까지 홍조가 있으면서도 민감한 피부에 대한 비포 앤 애프터를 봤는데요. 사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을 다 한 번씩 트라이를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났을 때 이렇게 심각하게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한번 시도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제품에서 뭔가 딱히 개선점이 없다라고 했을 때 물론 병원 가서 약을 드시거나 약을 바르는 것도 좋겠지만 항생제가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오래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홈케어가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제품에서 만나는 성분들이나 새로운 제품에서 보게 되는 그 배합비가 혹시나 나하고 잘 맞았을 때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개선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될지 안 될지는 시도를 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고 내 피부 인생이 달라졌어. 이런 또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분이나 제품들은 고민이 너무 심하다. 내가 홈케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꼭 시도해보시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트러블 피부인데요. 이것도 5건을 볼 겁니다. 이분은 제가 참 기억에 남는데 이분께서는 최근에 실질적으로 피부 결이나 장벽에 도움된다는 제품을 만나보신 적이 없었대요. 근데 레이어랩 세럼 같은 경우에 벌써 지인들에게 미친 듯이 영업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껏 사용해본 수많은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받고 앞으로도 무조건 쭉 재구매할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윤선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놀랐던 부분이 이마에 있었던 오돌토돌한 좁쌀 여드름이 싹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건조도 잡혔대요. 그래서 몇 년간 스킨케어 제품을 여러 가지 꾸준히 바꿔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이 세럼에 평생을 충성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성이거나 홍조가 있으시거나 사라지지 않는 좁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니오존 판테놀 세럼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이분께서 참 좋은 포인트를 집어주신 게 예를 들어서 좁쌀 여드름이 안 지워지고 좁쌀 여드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나는 약 알칼리 클렌저 잘 쓰고 있는데도 좁쌀 여드름이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스킨케어 루틴에서 속건조를 잡아주는 걸 잘 쓰고 있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화장품이 아무리 보습 크림이다 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보습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만 또 보셔서도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배합입니다. 그러니까 성분은 다 나열은 할 수 있지만 이 성분들의 조합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어떤 성분이 맨 앞단에서 리드하고 있느냐, 주요 성분의 역할이 뭐고 서브로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잘 이 메인 성분을 돕고 있느냐,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오존 판테놀 세럼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15가지 주요한 성분들의 목적은 단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너진 피부 장벽을 개선해준다. 이 부분인데요. 사실 장벽 개선이 되는 것이 점점 더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육안으로 알 수 없다면 제가 제품 바르시면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맥키힐도 한번 말씀드렸고 스킨스티컬즈 제품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장벽이 무너졌을 때 빨리 회복시켜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면에서 이렇게 좁쌀 여드름이나 피부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피부가 내가 볼 수 있는 최상급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장벽에 이슈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장벽을 개선하는 그런 제품들을 쓰시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윤서님은 제품이 잘 맞으신 분이었고 저 역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마운 이런 후기를 남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디니님입니다. 이분은 30대고 여드름성 피부인데요. 자, 전과 후를 봤더니 이분도 개선된 게 보여집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피부결 개선과 홍조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홍조가 너무 심해서 고민이었는데 피부 장벽에 좋은 성분을 한 겹 한 겹 쌓아 올려서 그런지 붉은 기운이 점점 사그라드는 게 직접 보면서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피부톤도 한층 더 밝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성 타입이라서 오일감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전성분 마지막쯤에 호우바시 오일이 살짝 기재되어 있어서 혹시나 안 맞으면 어쩌나 싶어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사용하다 보니 세럼이 두께감이 있지만 오일리한 감은 너무 무겁지 않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용기에 대한 단점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거는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25세 건성 여자인 분입니다. 이게 닉네임이에요. 자, 보시면요. 이분은 진짜 화장품 리뷰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너무 디테일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이거는 잠깐 퍼즈해놓고 이렇게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문을 붙여놨는데 그중에서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짜지지 않는 작은 빨간 트러블들이 볼 부분에 다다다 나 있었나 봐요. 그리고 평소에 피부결이 좀 거칠은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톤도 울긋불긋 일정하지 않으셨대요. 이 제품을 쓰고 나서 5가지를 요약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진으로 찍어서 비교했더니 사진상으로도 피부톤이 환해진 게 보여서 기대하지 않았던 미백 효과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효과였겠죠. 제가 일부러 5% 넣지 않고 4% 넣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이아신아마이드 4%도 미백 효과를 줍니다. 그러나 5%보다 4%가 나았던 이유는 장벽이 무너진 피부에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너무 높게 들어가면 자극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장벽 개선을 하면서 미백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게 나이아신아마이드 4%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요. 피부결이 원래도 그렇게까지는 거친 편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근데 2주 사용 후에 너무 부드러워져서 착각인가 했는데 사진상으로도 정확하게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평소에는 여름에도 토너, 세럼, 젤크림, 선크림으로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데 크림 없이 토너, 세럼, 선크림으로 마무리해도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고 속건조는 가끔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였는데 이 제품 바르는 동안에 속건조나 겉건조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고 크림 바르지 않아도 촉촉한 느낌이 유지되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이 부분이 참 중요했는데요. 베이스 메이크업 꽤 공들여서 하는 편이라서 화장 궁합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베이스 밀림 없이 화장 궁합 좋았음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올해 파운데이션, 쿠션, 선쿠션 리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제품 테스트하면서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거의 모든 제품과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장품과 궁합이 굉장히 좋게 만들었어요. 특히나 메이크업 하셨을 때 은은하게 광은 나면서도 너무 지나치지는 않으면서도 화장이 밀리지 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메이크업도 니오전 판테놀 세럼 바르고 지금 파운데이션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초 메이크업에 따라서 파운데이션의 그런 질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럼은 그런 기준에서도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25살 건성 여자님께서 이 부분을 딱 캐치해 주셔서 와 이분은 진짜 디테일하게 보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은인이 님이에요. 지복합성 피부고요. 평소에 민감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대요. 자, 이분 정말 디테일하게 적어주셨는데 전문은 제가 옆에 붙였습니다. 자, 이분께서는요. 키엘 수분크림을 남편분하고 같이 쓰고 있었는데 은인님께서는 괜찮았는데 남편분이 항상 키엘 수분크림 쓰면 따갑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장벽이 무너졌을 때 키엘 수분크림 잘 쓰고 계시다가도 어느 날 따갑다라고 느껴지면 장벽이 무너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편분이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니오전 판테놀 같이 써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제품 쓰고 나서 며칠 지났더니 남편분께서 키엘 수분크림이 이제 더 이상 따갑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것은 니오전 판테놀 세럼 효과가 분명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노하우를 알려주셨는데요. 토너 바르지 말고 그냥 바로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이 세럼을 바르면 쫙 흡수돼서 피부가 먹는 게 느껴지고 장벽 개선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포인트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토너 없이 그냥 바로 세럼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야 너무 많은 단계를 바르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그렇게 쓰고 있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레티놀을 바르고 이 세럼을 바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써야 될 때가 언젠지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나누어서 활용을 하시다 보면 장벽은 점점 튼튼해지는데 같이 쓰는 기능성 제품이 더 잘 먹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속건조 개선의 효과 보신 분들을 한번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께서는 30대고 건성인 분입니다. 비요일님이신데요. 자, 이분은 늘 거울을 보면서 피부를 굉장히 유심히 자주 들여다보는 편이시래요. 그러니까는 이 제품의 효과를 잘 캐치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니오존 판테놀 세럼을 사용하면 할수록 일시적인 개선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건강하게 서서히 회복되면서도 피부톤도 투명해졌어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무엇보다 세안 후에 수분감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그 장벽이 점점 튼튼해지다 보니까 레티노이드 바를 때 전에는 따가워하면서 발랐었는데 니오존 판테놀 세럼과 함께 바르니까 자극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고, 이분께서는 자주 듬뿍듬뿍 사용을 하셔서 3주 만에 제품을 다 쓰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제품이 마음에 들면 듬뿍듬뿍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듬뿍듬뿍 사용해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제품이 또 잘 맞으셨다라고 하니까 저 역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다음은 지연님이세요. 자, 이분께서는 제일 좋았던 거는 속건조와 광채, 피부결의 효과를 많이 봤어요 라고 말씀주셨습니다. 특히 속건조가 너무 좋았는데 속건조로 인한 불편함이 너무너무 큰 편인데요. 니오존 세럼을 사용하고 나서는 속건조가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후에도 평소 쓰던 쿠션보다 매트한 쿠션으로 테스트해봤는데 속건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조해서 화장 잘 안 받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고, 악건성의 속건조도 잡아주는 세럼이니까 속건조 해결 못하신 분들이 꼭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분께서도 비포 앤 애프터가 참 효과를 보신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참 기분이 좋네요. 다음은 라미90님입니다. 니오존 판테놀 세럼을 꾸준히 바른 후부터 평소에 앓고 있었던 피부 당김, 속건조가 싹 사라졌습니다. 특히 샤워한 직후에 열감이 남아있을 때 햇빛을 특히나 많이 받은 날 손상받은 피부에 진정 용거를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세럼들과 확연히 다른 점은 오랜 시간 광채가 남아있고 촉촉해서 따로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피부에 두터운 수분 장벽이 생긴 느낌이에요. 이 세럼은 좋은 성분 하나하나가 피부에 밀착돼서 천천히 빠짐없이 스며드는 것 같아요. 다른 세럼은 손이 가질 않네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품이 잘 맞으신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속건조가 고민이신 분들인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 피부는 꼭 그 기름막을 제거하는 거, 그래서 약 알칼리 클렌저와 함께 쓰시는 게 중요하고, 속건조라 그래서 무조건 두껍게 바른다고 해서 속건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잘 흡수되는 공법이나 기술력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쓰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첫 단계를 잘 쓰셔야 됩니다. 첫 단계의 오일막으로 막아버리는 제품을 쓰시게 되면 속건조를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 예를 들어서 세럼을 쓰시거나 아니면 첫 단계에 약간 그 콧물 제형 같은 그런 토너로 눌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비님입니다. 이분께서는 60대시고요.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고 기능성 제품을 바르지 못하고 있으시다라고 해요. 자, 설레임 반 걱정 반으로 맞은 첫 한 방울의 느낌이 편안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분 되게 시인 같으세요. 진짜 글을 멋있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제서야 전체를 펴발랐는데요. 촉촉함이 겉과 속으로 다 커버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세럼만을 단일 제품으로 발랐는데도 촉촉함이 거의 오후까지 유지되더군요. 건성 민감성이라 제 피부에는 좋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끈적임으로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합니다. 덕분에 피부 건조증에서도 해방될 수 있을 것 같고, 성분이야 믿고 사용하는 만큼 제 피부가 원모습을 찾아갈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40대, 50대, 60대 분들께는 제가 언제나 강조드렸던 것이 콜레스테롤이 점점 더 줄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세럼 쓰라고 제가 꼭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럼 안에는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는, 그렇지만 장벽을 개선해주는 그러한 세럼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60대 이상인 분들께서 내가 어떤 세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딱히 뭔가 개선되는 것 같은 느낌의 세럼을 아직은 만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레이어랩 니오존 판테놀 세럼이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아쉬웠어요 부분인데요. 자,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볼게요. 자, 이분께서는 본인의 후기를 올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공유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분께서는 사용할수록 피부 장벽이 보호되고 개선됨을 느꼈나요? 해서 1점 주셨어요. 이분이 왜 1점 주셨냐면 좋은 제품 다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2, 3일차에 판테놀이 맞지가 않는 건지 피부가 뒤집어지게 돼서 제품 사용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촉촉함과 사용감
사용감은 만족스러웠는데요. 트러블로 인해서 꾸준한 사용을 하지 않았기에 후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으니 후기에는 넣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눈물을 막 뚝뚝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모든 제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너무 잘 맞아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면 좋겠다. 저도 참 그런 생각은 하지만 사실상 그런 제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잘 맞았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너무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효능감이 좋을수록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왜 예를 들면 레티놀 같은 경우에도 더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제품이 만능이 아닌 것을 알고 시도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제품이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써보아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품은 다 어떤 마음으로 만드냐면 제발 누군가의 피부가 더 좋아져라 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질 확률이 훨씬 더 높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간혹 안 맞는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을 중단하시면 금방 피부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쓰시고 나서 안 맞는 경우에는 저희 Q&A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마 전화를 드릴 거예요. 평소에 쓰신 제품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성분 때문에 안 맞았던 것 같은지에 대한 것도 같이 상담을 드리니까 만약에 제품이 맞지 않으셨다면 저희 Q&A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도 같이 드릴게요. 다음은 40대 건성 피부인데요. 자, 이분께서는 사실상 4점과 5점을 섞어서 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제안드린 세안하는 방법을 바꾸고 나서 트러블과 가려움증이 많이 나아진 상태에서 시작하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장벽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사용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 세럼을 바를 때마다 피부에 쫙 흡수되는 것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른 후에 2분 정도 되면은 탄력감도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드셨대요. 그래서 제형이 너무 가볍지는 않아서 저녁에만 바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속건조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수분크림을 꼭 발랐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속건조에서는 확 드라마틱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평소에 속건조가 별로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속건조라는 개념이 뭔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속건조 개선에 대해서 뭔가 확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체리씨님이에요. 이분은 간단하고 심플하게 남겨주셨고 사진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이분은요 레이저 시술 후 당일 밤에 제품을 탁 시도해보셨던 것 같아요. 이분께서 주신 총평은요 엄청난 보습이 느껴지신대요. 자,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 이 제품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주셨고 얇은 피부가 밀도 있게 쫙 차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해서 바르고 자면 그 다음날 너무너무 촉촉하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분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어떤 피부가 썼을 때는 이 세럼이 좀 두껍다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저 같은 피부가 썼을 때는 이 정도 세럼의 역할은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장벽 개선에 대한 제품을 담당하기도 했었고 크림도 써봤고 세럼도 참 다양하게 써봤지만 세럼 단계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계절에 맞게 세럼 쓰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께는 이게 약간 두께감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이 썼을 때는 이 정도 세럼을 써야 드디어 충분해지고 뭔가 다 채워지고 뭔가 피부가 확 개선되고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개선되지 않은 피부로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제품을 쓰시면 저는 점점 더 좋아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시술받고 나서 이 제품 쓰시면 조금 더 빠르게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쉬웠어요 해서 용기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용기의 불투명함 때문에 불편하시대요. 왜냐면 얼만큼 썼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사실 화장품을 좀 오랫동안 다루면서 전 빛과 화장품은 좀 멀리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까만색 병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꼭 비타민C나 레티놀이 아니더라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투명 용기보다는 불투명 용기에 들어가야지 좀 더 오랫동안 기능들이 좀 살아있고 가능한 햇빛을 차단해주는 게 화장품을 보존하는데 저는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불투명 용기에 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를 좀 뚫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용기 재질로는 조금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제가 차차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이드 타입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다 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펌핑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지 아닌지는 또 제형에 따라서 또 유무가 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스포이드 누를 때 좀 단단하셨나 봐요. 저희가 이걸 좀 견고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이유가 이 스포이드가 너무 물렁물렁하게 되면은 나중에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되게 흐물흐물해집니다. 계속 사용하시면서도 이슈 없이 사용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스포이드 누르는 게 좀 단단하다라고 느끼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견고하게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쓰시다가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내년도에 생산하는 제품에서는 이 스포이드 제품을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제품이 입구 쪽에 이렇게 넣고 빼면서 좀 흘러서 속상해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원래 스포이드 타입이 그렇거든요. 근데 스포이드 타입 앞에 보면은 입구에 이렇게 마개 같은 게 있어서 스포이드를 뺄 때 용기를 쭉 잡아 빼면서 겉에 묻은 것들을 덜어내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너무나도 이 후기를 써주시는 분들이 면밀하게 보시면서 그 입구 주변에 살짝이라도 묻는 게 너무 싫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펌핑 타입으로 바뀌면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용기에 대한 부분은 주시는 피드백들 다 수용해서 다음번 생산하는 제품에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50인의 후기를 알아봤는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품을 개발하면서 생각하는 단 한 가지, 그리고 제가 절대로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단 한 가지는 화장품은 제품력이 본질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즉, 화장품은 제품이 좋아야 계속 쓰고 싶은 그런 화장품이 될 거고 그렇게 쓰고 싶은 화장품이 돼야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화장품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출시하고 있는 제품들은 저한테 크림 언제 나오나요? 이런 거 질문 주시는 분들 참 많은데 저야말로 빨리 출시해서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세럼은 제 기준에 이보다 더 완벽한 제형과 이보다 더 좋은 성분들의 배합비를 넣을 수 없겠다라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제 기준에 만들어서 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크림도 사실 원래는 11월 달에 출시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12월까지 미뤄지면서 지금 현재 마지막 튜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튜닝하는 이 모든 과정이 더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 기준에. 더 좋은 게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 제형이 어때야 하는데 라는 저만의 기준이 있어서 더 완벽하고 부끄럽지 않은 제품을 출시를 하고 싶어서 약간 시간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느리더라도 좋은 제품을 선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저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크림은 12월 혹은 늦게는 1월에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다른 좋은 제품들 잘 쓰고 계시면서 나중에 저희 레이어를 크림이 나오면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부분은 참 좋구나 라고 하면서 또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